안녕하십니까. 권대웅입니다. 제가 이 근대 대구의 애국 계몽 운동 해가지고 작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8월달. 이 코로나가 2020년 2월 18일 날부터 시작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그날 내가 청도에 볼일 보러 갔다가 저 영대에 가서 무슨 회의를 참석하고 바로 이 코로나가 번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뭐 별일 없으면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방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내한테 프로젝트 과제가 이 의성의 의병장이고 경기도 이천에서 창의했던 기만학에 대해 가지고 평전을 부탁해 가지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 4월 한 중순까지 그걸 다 끝내고 현지 답사를 가려고 했기에 코로나 상황이래 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뭘 하노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대구의 애국 계몽운동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대구에 살면서 이 공부 시작하고부터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대구의 애국 계몽운동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한때 6편 써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 헤쳐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걸 썼는 게 다 쓰고 나니까 한 10월달 좀 넘더라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답사도 가가지고 앞에 썼는 기만학 편견에 대해서도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거 써가지고 혼자서 읽고 수정을 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처방을 놨다가 안 되겠다. 인쇄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 개인이 했는 거기 때문에 어디 지원금 받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큰데 혼자서 교정 보고 진짜 몸살이 나더라고. 그래서 8월 달에 일단 인쇄를 넘기고 교정을 본다고 하는데 중간에 오자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나중에 책 딱 출간하고 내 친구 누구한테 이 책 보라고 줬더니만 이 친구는 나무 글 읽고 흠결 찾아내는데 우리나라 1등이라. 평소에도 그래. 지도교수한테 그렇게 뭐렇게 해도 안 돼. 내 책에도 새파맣게 꺼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책 새 거하고 바꾸고 그 책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이거 재가능하면은 사용하려고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밥 사주고 뭐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내 책은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미리 교정도 보고 그럽니다.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대구 물정을 몰랐습니다. 대구의 중학교 입학하는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경북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 틀리면은 합격하고 2개 틀리면 어렵다고 할 그때 만점이 800점이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대구에는 대구 간다고 했기는 좋은데 시험 쳐라 하면서 좋은 데만 막 이어주더라고. 그리고 여러 놈들 여친구 촌놈이 뭐 압니까? 무려 3번이나 떨어졌어요. 중학교 때. 4번째 특차에 겨우 걸려가지고 입학을 했다. 그때 시골에서 내 시험 성적이 한 680점, 700점 노래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한 40명, 50명 되는 데서 그래도 공부 괜찮아 잘했다고. 여기에는 오니까 700
96.7점 이래 돼야 이 경북중학교에 가더라고. 그때는 이 대구시에도 초등학생들도 가외를 억수했어. 우리는 뭐 맨날 뛰어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소매기 해야 되지. 또 그때는 우리 집에 호랑불이었어. 호랑불 좀 틀려면 우리 아버지 그만 늦었는데 자라니까 또 자는 거야. 공부하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중학교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게 중학교에서 왔어도 고등학교 가야 되는 줄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있으니까 덩치가 또 좋아. 또 걸음도 빨라.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 대구 중앙중학교에 럭비부가 생기더라고. 내 럭비부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럭비 선수 하다가 이 전국체육대회 갔다 내가 13번 센터포드를 했는데 어떤 놈이 따라오기를 나를 목을 잡고 던지더라고. 빙 날아가가지고 처백해 해가지고 가슴에 피를 타고 쓰러졌는데 한 달 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다. 한 달 만에 내가 그냥 일 나가지고 보이킨 날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 다니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도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 대학을 처음에는 서울에 가서 치고 떨어지죠. 한 해 재수해가지고 경북대학의 물리대 사학과 시험을 치기에는 또 떨어져. 그래 영남대학 국사학과를 내가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1학년 1학기 때 가가지고는 되게 놀았어. 성적이 좀 나쁘더라고. 그래 내가 대학에 와가지고 이랬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선배들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시험 점수 자료 받는 방법부터 다 배웠다. 그래가지고 내가 졸업할 때는 평점이 4.25였습니다. 그럼 55 더하기 4.25 하면은 97.5라고 치. 그래 5가 아니고 97.8이었어. 올해였죠. 그럼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무식해. 내일 시험 친다고 밤새워가지고 노트한 거를 다 외워. 외우는 걸 또 우리가 수학은 뭐가 외우는 건 또 미쳤거든. 내가 서울에 올라갈 때 법대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고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올라갔거든. 그 외우는 건 자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부터 한문 공부를 44까지 했습니다. 대구 시내 유명한 선생님들은 전부 다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44를 마지막으로 배운 게 춘추자전이라. 누군가는 유심히 큰아버지한테 배웠다. 이 범원 오타리에서 한문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배우니까 문집 읽는 게 문집에 두 줄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우리 지도교수는 아닌데 그 보문서를 전공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보문서 정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수근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 14년 동안 이수근 교수님 밑에서 내가 보문서를 다루고 이 책을 만들고 있어요. 책을 15권 만들었어. 그래서 보문서 내가 받는 것만 해도 한 15만 건 이상 돼요. 그래서 내가 보문서하고 또 책 보는데 일가견이 있다 했지. 요사이도 어디 박물관 이런 데 책 살 때는 날 불러가지고 책 감정평가해달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서 하면서 그 보문서 만지면서도 내 머리는 항상 나는 독립운동사를 연구한다 했죠. 그래서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시간 가면서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독립운동사 공부하고 자료 정리하고 자료 모으고 정리하고 내가 이 대구 군대 애국개몽운동 이걸 틈틈이 공부하면서 원래 나는 또 이거 애국개몽운동이 아니고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 연구거든. 그래 이거 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논문을 또 필요한 데서 부탁하면 쓰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항성신문 30권 축세판이 있습니다. 한발 되는데 그거하고 대한매일신보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아일보 축세판 이런 것 때문에 다 샀거든요. 그때 뭐 시각관수 하면서 돈 어디 있었습니까? 항성신문 그거 몇 년 뒤에 출판돼 가지고 조금 가격이 조금 싸다 싶을 때 본영농 서점에 가가지고 볼 때는 한 권에 10,000원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80년대인데 30만 원 주고 샀어. 그때 내 장가 가가지고 시간으로서 하면서 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누라 월급 받아보고 했는 거 그때 월급이 한 20몇만 원 받았는데 또 돈 더 빌려오라 해가지고 돈 들고 가서 그 책 사고 동아일보 축세판도 사고 말이야.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사회면을 전부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복사가 시작됐거든. 복사를 해가지고 이 독립운동 관련 사건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카드화를 시켰어요. 항성신문 한 1년 걸리고 대한매일신보 1년 걸리고 동아일보 축세판은 3년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원고지에 이걸 붙여가지고 이 전부 다 책판에 묶었다. 묶었기에는 이한 묶은 건 해도 한 200건 되더라. 이만하게 묶었다. 원고지로 따지기는 한 2만 장 이상. 그걸 전부 다 이 도서 십진 분류법에 따라 가지고 연대별, 상황별, 그 다음에 그 단체별, 인명별 이걸 전부 다 또 구분해 가지고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해놨기에는 94년, 5년, 3년, 93년도쯤 되더라고. 그때 내가 학위 논문을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 연구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 신문 가지고는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는 게 그걸 묵여놓고 나는 이걸 다 해놨을 때 이제 논문만 이제 막 쏟아지면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94년 5년쯤 됐겠네. 내 카드화 시켜놓은 게 전부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다 되더라고. 야, 참 이 운이었구나. 그러나 그거 뭐 버리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이 자료는 아주 단단하게 모아놨다. 나는 그 뒤에 취직을 해가지고 전문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전문대학에 도서관도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내가 국사 강의할 기회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다 하고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혼자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했다. 1년에 논문 1편, 2편 이렇게 계속 쓰고 그래 쭉 했는데 2020년도라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걸 그냥 묵혀서는 안 되겠다.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엄청 모았습니다. 사실은. 내 방에서 모든 이 연구는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좋은 책도 많이 모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잡지도 많이 모았어요. 이 잡지를 그냥 한 잡지가 한 100년씩 되기는 부서지고 이렇더라고. 그냥 집에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왜 생각하다가 팔아먹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박물관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융조합이니 뭐니 그러면서 이 잡지들 한 300권을 내가 내 처가에서 골라가지고 새 박스에서 담아가지고 서울 들고 와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때 팔 때 한 권에 내가 120만 원씩 올렸다.
한 3분의 1 정도 깎이고 3분의 2 정도 받았는데 한 2장쯤 되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막, 야, 평생 동안 골치 아프게 저런 책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마누라가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좀 주고 뭐 우리 아들도 좀 주고 하다 보니까 다섯 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대구 근대 애국 개봉운동이라 하는 겁니다. 대구가 1876년 개항 이후에 근대적인 상업도시로 발전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경상도 수부가 되죠, 대구가. 그래서 경상관명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경상도 각처에서 모여듭니다. 그걸 촉진시킨 게 뭐냐? 개항이죠. 개항은 바로 부산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인천이 항구를 여는 게 개항 아닙니까? 일본인들이 이 개항지에 몰려듭니다. 특히 부산은 일본인들의 개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일본들이 부산으로 와가지고 개항장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래서 동네 부산포 거기에서 일본 상품들이 낙동강을 경유해가지고 그 당시는 배로 움직였죠. 그죠? 방상이라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하구에서부터 대구로 치면 사문진 나루터, 그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외강, 그 위에 가면 상중 낙동, 그 다음에 안동까지 소금대가 왔다 갔다 오고 일본 상품이 그 길을 통해서 경상도 각처로 이제 분배가 되고 내려갈 때는 나락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싣고 가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넘기고 이게 이제 방상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의 수부로서 가까이 낙동강 나루터가 있어가지고 그 길로 일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대구에 공급이 되면서 서문시장의 상인들이 그걸 전담을 했죠. 그래서 대구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또 더 나가서 그 인력의 그 집산지가 되는 겁니다. 특히 19세기 후반기 1880년, 90년 그 다음에 1900년대 넘어오면서 경상도 각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모여듭니다. 왜? 정치적인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각처에서 그때 일어나는 게 동학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의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의병 뒤에 하적이 각처에 행하죠. 1905년 이후 또 의병이 일어나죠.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적이라든가 와가지고 이 밤마다 와서 돈 내라고 억지르죠. 그죠? 그래서 대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대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대구가 상권을 점점 켭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구의 부자들이죠. 예를 들자면 서상돈, 그 다음에 이동진, 바로 이루의 아버지죠. 이루는 바로 이상화, 이상정 이런 분들의 큰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대구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서상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쪽에 이 경기도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와가지고 김천 지자에 처음 들어왔죠. 지자로 알죠, 그죠? 김천 댐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상주로 갔다가 상주에서 다시 저 와룡산 밑으로 들어옵니다.
개구리 소년 그 없어졌던 동네죠, 그죠? 거기가 와룡산인데 거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서무시장을 출입하면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부상이 되어가지고 돈을 법니다. 이동진 같은 경우는 진짜 대구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장가를 어떻게 갔는 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처음 가서 장인한테 인사를 하니까 돈을 몇 푼 주면서 용돈을 쓰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서문시장에 가지고 돈 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산, 청도 이런 데 5일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죠. 돈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에 자산을 모으기가 힘들어 그렇지 일정한 정도만 되면은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눈이 가득 쌓였잖아, 산에. 위에서 눈덩이를 요만한 걸 뭉쳐가지고 산 밑으로 굴리면은 내려가면서 눈을 뭉쳐가지고 산 밑에 가면은 이게 집도 많아지죠. 집채 많아집니다. 그처럼 돈이라는 것도 처음 요 한 주먹을 모으기가 힘들죠.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잘 굴리면은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이죠. 그래서 이동진이 1904, 5년쯤 돼가지고 이때 이일우가 한 20살 정도 됐습니다. 아들이. 서울 구경 가서 보니까 세상이 한바퀴. 그래서 내려오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 니도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라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대구의 오현설이고 시무학당이고 이런 겁니다. 이 대구 애국 개몽운동의 요 단초가 되는 겁니다. 단초. 그래서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뭐 강문산이 강원학회니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1907년에 가면은 거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채보상운동 그게 좀 더 지나가면은 대한협회 대구지회가 만들어지고 서울의 교남교육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1908년쯤 되면은 이제 좀 더 선각적인 그 후진들이 나와서 만드는 게 대구의 달성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서울보다 더 활발하게 계몽운동이 전개되었던 곳이 대구다. 그 계몽운동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부터 그런 자료를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씩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애국계몽운동. 애국계몽은 뭐냐?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보존, 유지,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보수 지배 세력의 행포로부터 민중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민중의 의식을 개발하는 조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용어는 없었죠.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런 활동을 정리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계몽이라는 말은 좀 썼습니다. 계몽운동이라는 말.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대구광학회, 우현설의 시무학당은 이거보다 좀 단초적인 거고 광문사, 대한협회 대구지회, 교남교육회 개항 이후 성장한 일본인 상인 자본가와 영남 각지에서 모여든 지주 및 유생들이 주도하여 그 단체를 조직했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뭐냐? 신교육 학교를 세워서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부산불로 애국계몽운동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를 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달성친목회입니다. 박채에서 이
지주라든가 유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구에 모여든다고 했죠,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대구 이런 데 활동하던 사람들의 또 상인들의 아들, 딸들 신교육을 받고 했는 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달성 친목회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해자 빠졌네. 이런 사람을 혁신적인 유생, 혁신적인 인사 이렇게 합니다. 이들도 청년의 실업, 교육, 취업, 장려를 표방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비밀리에 반일 사상을 고취하고 독립운동단체로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독립운동단체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달성 친목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조선국권회복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발판으로 강복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 지원 활동을 합니다. 특히 강복회는 봉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운동 단체여서 강복회가 지향하는 것은 근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쪽으로 이 이념을 정하고 이 부분은 내가 박사 논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70년대 이 초반기에는 대구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 입학하니까 마침 우리 선생님이 만주 독립운동사를 전공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고 내가 군대를 27살에 갔습니다. 그래서 80년도 군에 가가지고 82년도에 제대를 하고 오니까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래 나는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했으니까 대학원도 이제 그때는 마치고 취직을 하려고 했겠네. 아니 군에 가기 전에는 석사학위만 있어도 이 경남이나 있던가 이런 데서 교수로 오라 그러는데 아니 군에 갔다 오고 나니까 중학교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대구에 있는 우리 모교에 사회선생으로 취직을 했거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 3월달 중 2월 말에 전화를 해가지고 원래부터 네 시간 강사 해볼래 하더라고. 아니 그거 쏘고 넘어가가지고 내가 시간 강사를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연구원하고 이래 14년간 시간 강사를 했더라고요. 94년도까지. 그때 중학교 보러 선생으로 갔더라면은 퇴직할 때 한 30몇 년 해가지고 연금도 빵빵하게 받고 이래가지고 옷에 팔자가 폈을 건데 아니 그때부터 이 시간 강사 시작했는 게 14년이에요. 14년. 시간 강사가 시간이 있어야 뭐 시간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4시간도 하다가 8시간도 하다가 어떨 때는 뭐 바쁠 때 15시간도 하다가 뭐 우왕청심만 먹고 또 쫓아다닌다. 그래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94년도에 하고 나니까 또 우리 후배가 자인에다 학교를 하나 짓더라고. 그래서 형님 여기 와서 선생님하고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안 간다 했어. 후배 하는 학교 와가지고 세상 편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 또 취직도 뭐 하는 게 말이야.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거 제리 줘도 안 간다고 뭐 하더라. 그래 할 수 없이 그거 가지고 20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2015년도에 내가 드디어 그 학교에서 나왔어요. 나왔는 것도 내가 좋아 나왔는 게 아니고 그 나이가 한 60 넘었겠네. 늙었다 이제. 그래서 나가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그걸 예상했어.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래만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내가 나왔다. 나와가지고 살아봤기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말이야. 내가 거기서 전문대학 학생들 가르친다고 그 설친 게 억울해 죽겠더라고. 그래 나올 때는 어디서 이제 4년제 대학에서
우리 모교에서 또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이거 강의해달라고 한 2년 동안 내가 쫙 했거든. 하고 점점 또 하다 보니까 가만히 우리 후배들한테 눈치 보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 60 넘어가지고 시간으로 산다 쫓아다니면 30살 조금 더 넘어가지고 석사학위 받고 시간으로 사고 쫓아다니는 후배들 자리를 내가 뺏어먹는 거야. 그래 그것도 그만두고 그냥 프리랜서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그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해볼 때는 괜찮더라고. 뭐 돈도 쓸 데도 없어. 차 몰고 이 기름값하고 해가지고 죽자고 댕기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쓰겠더라고. 그래 이 통장에 돈도 쌓이고 할 때는 기분도 없어서 좋더라고. 그래 내가 요새는 세상 편하고 야 진짜 그때 학교에서 우리 총장이 날 나가라 했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 그래서 이 1910년대 독립운동, 내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단체 정리했는 겁니다. 이게 2000몇 년도로 저 독립기념관에서 이게 인쇄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년대 독립운동 단체는 전국적으로 이 4개 전부 다 교과서에도 이거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주의 국권회복운동 그 이념과 경험을 개성 발전시켰는 게 1910년대의 독립운동입니다. 또 1919년 3.1운동 그 다음에 20년대 이후 국내외의 항일 독립운동 바로 그 바탕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애국경운동 단체 1905년 6월달에 서울에서 국민교육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전국적으로는 애국경운동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진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문명적 학문에 응용할 서적, 편찬 등 교육과 문화활동을 전개했던 게 국민교육회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대구에 그런 사회적 환경도 있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루가 설립한 우현서루. 현명한 선비를 친구로 삼는다 하는 우현이라는 말에서 만든 도서관이자 학교였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905년 2월달에 시무학당이 또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대구에 가면은 중앙공원 있죠. 그 서쪽에 그 집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서문시장과 그 중앙공원 그 사이가. 그래서 우현서로 엄청난 많은 책을 여기에 구입해가지고 비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선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성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비들이 여기 모여들었는 거죠. 대릉중고등학교 교지에 보면은 단재 신채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며칠 머물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많은 선비, 유생들이 여기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905년 2월 달에는 시무학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학문을 토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06년 1월 달에는 서문시장의 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인들이 강문사를 만듭니다. 바로 서산고로죠. 그 다음에 대구광학회 이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문사하고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광학회를 또 만들어줬어요. 교육과 산업진흥을 목표로 활동한다 하는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광문 관찰사 신태우가 내려오면서 이 서산군이 원래 그 당시에는
감찰사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면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협동해가지고 이 정치를 하거든. 지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찰사나 군수의 협조자가 되는 거죠. 그때 이 서상권이 감찰사의 그 근대 학교 설립 추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경북 관찰사 신태우는 서울에 있던 사람으로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활동하던 고령신씨 산동문중의 일원입니다. 이 신교육을 이 집안에서 일찍부터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배출되는데 신채호 같은 사람도 이 산동신신문중입니다. 그래서 경북관찰사가 대가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대한제국이 추진하던 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강무개혁의 목표가 다양한 개혁도 있지만은 신교육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박채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데 바로 서상군이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06년 3월달에 구광인 고종이 흥학소칙이라는 걸, 흥학조칙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교우 신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하는 뜻이죠. 여기에 부응해가지고 3월 20일에는 관찰사 신태우가 경상북도에 흥학훈련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서상돈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각처에서 모이던 유생들이 고종의 흥학조칙을 모여가지고 낭독 선포를 하고 학교를 설립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이 봉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도 학교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신식학교가 각처에서 만들어지죠. 적어도 한 1910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학교, 거의 면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또 많은 곳은 면 이하의 마을에까지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문중이라든가 이게 중심이 되고 또 성각적인 유생이 있는 동네에서는 성각적인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도 만들어지고 또 그게 없는 곳에서는 향교를 중심으로 또 향교와 더불어서 군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또 학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학교가 엄청나게 만들어지죠. 이게 1910년 나라가 망하면서 전부 다 폐지가 되고 일본인 학교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구광학회 서상권이를 만들 게는 이루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광학회라는 걸 만듭니다. 1906년 8월 대구의 윤필호, 김성구 등이 발기해서 결성이 됐고 대구지방의 개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08년 3월 달에는 대한협회 대구지회, 1908년 또 서울에서 교남 출신의, 즉 영남 출신의 재경 인사들, 영남 출신으로 서울 가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죠. 벼슬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의병 활동하다가 의병 활동 끝나면서 그 당시 어떤 정계에 꿈이 있었던 젊은 이 성각자들, 유생들이 서울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이 교남교육회인데, 그렇죠? 또 신교육복을 목표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발전돼가지고 달성친목회가 조금 만들어집니다. 이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또 여하게 또 중복이 되는데, 자, 시무학당, 우현서로 시무학당이 뭐냐? 우현서로 1904년도 이루가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고 그 아버지 이동진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동진은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대구에서. 그렇게 대구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각처 경산, 청도, 그 다음에 저쪽에 고령형풍 이쪽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각처에 이 땅을 마련하고 집을 사고 막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재벌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성시장에 시전에 그 고리대금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그래서 돈을 잘 씁니다. 집안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집안 사람들 먹는 걸 이런 걸 전부 다 보급을 하고 이러면서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우연서로 이런 걸 지주면서 활동하도록 하는 거죠. 활동하면서 이루는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죠. 또 1905년에는 심호학당을 세우고 우현설은 도서관이었다. 이 당시에 많은 서적을 여기에 구입했다 했죠. 그래서 송중필 성주 유생입니다. 호가 공산이고 성주 지역에는 대표적인 유생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루하고 인연이 있었던 모래라. 이루가 죽고 나가지고 묘괄명을 써주는데 묘괄명에서 뭐라 하느냐, 우현서를 건축하여 선비를 양성하고 서적 만권을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비치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죽죠. 그 다음 김강진 비안유생입니다. 비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우현서를 위해서 공부했던 젊은 유생이죠. 그래서 신교육도 받고 이래 하면서 이 청도라든가 이 일대를 다니면서 학교 교사로 죽을 때까지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교육에 앞장선 그런 유생이었다. 김강진은 그의 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선비들이 사방에서 찾아와 과학 토론했다. 학문을 토론했다. 그 다음에 이인재 고령유생입니다. 고령유생. 일찍이 유생으로서 서양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분이 살아계셨는데 우리나라 근대 철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후배 아버지더라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해인사에 있고 홍유동이죠. 홍유동에 조그만 별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그 집에 놀러도 가봤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인재라는 분을 내가 잘 모르는데 공부하면서 내가 깨우쳤다. 이인재가 김강진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좋은 책 있으면 나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갱담 위로한다. 학문을 널리 토론하는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인재분 이런 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심화학당을 학교했습니다. 항성신문에 뭐라고 보도가 되느냐 하면은 심화학당은 우현설과 갖추고 있는 서적과 신문 잡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람하고 토론할 계획으로 설립된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성신문에 직접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여기를 우리가 해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하는 학교가 설립하는 신문이 해조신문입니다. 거기에 망명자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신문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해조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일야 방성대국을 썼는 장지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시일야 방성대국 쓰고 항성신문에 쫓겨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연해주로 갔습니다. 연해주로 가가지고 연해주에서 이 해조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주필도 하고 이래 활동을 한 1, 2년 하다가 상해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이 대구로 왔다가 그 다음에 마산에 내려가가지고 경남일보 신문 주필을 했는데 이 해조신문에서도
도서관으로서 우연설, 학교로서의 시무학당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하나하나 이런 자료,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모았다가 요래 논문 쓸 때 자료로 활용했는 거. 그래, 내가 문집 같은 것도 뭐 이래 보면은 이해를 하고 하니까 할 때마다 복사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래 자료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기는 다른 사람들 그 자료 찾아가지고 다시 원전 보고 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하더라고. 내가 이거 80년대부터 내가 했는 작업입니다. 강학회 강문사, 대구광학, 그 다음에 대구광학회가 설립되는데 서상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내가 대충 이야기했지만은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돈 벌었다 했죠. 그죠? 그때부터 또 서상권은 무슨 짓을 하느냐.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관찰도 하고 연결돼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래 하다니까 좋은 건수가 하나 생겼어. 그 당시 정부에서 뭐 어병도 일어나고 하적도 나타나고 뭐 일본 세력도 들어오고 하니까 정신없죠. 세금 거두어 드릴 여건이 안 됐습니다. 정부 기관이. 그래서 각 지역의 부자들한테 너가 세금을 대신 거다. 그리고 그 세금을 정부의 재정으로 선납해라. 그래서 서상권이 그걸 맡았습니다. 왜? 자기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선납하고 처음에는 경상북도의 세금을 그거는 수조권을 받고 그 다음에는 경상남북도 합쳐가지고 받고 엄청나게 그 세금 거두는 게 힘들잖아, 그죠? 자기 오른팔 왼팔이 다 있어야 되고 사람을 깔아놔야 그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북 시찰관, 경상남북도 시찰관 세금 대신 거두는 관리입니다. 그걸 하면서 자기하고 장사하던 친한 사람들한테 그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주군에 가가지고 시찰을 하면서 세금 대신 거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군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의흥 보내고 뭐 조그만한 데는 조그만한 대로 큰 데는 큰 데대로 모아가지고 이 세금 거두는 걸 다 맡겨가지고 전부 다 끝에 가면은 그 세금 거두러 갔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남겨먹고 나머지는 다 또 서상돈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죠. 이 서상돈과 그 턱걸이들이 이 당시 세금 대납 업무를 이런 담당을 했다. 세금 거두는 거 혹독했습니다.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 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 내중에는 정부 중앙에 올라가서 서상돈이 벼슬을 막 팔기도 합니다. 그하고 연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상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구 광문사 하면서 신체험하고 밀착되어 활동하면서 이 학교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으로 일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채보상운동 이걸 서상돈이 주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와 달리는 거죠. 그 사이에서는 별일이 하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유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방학회 설립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윤피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활동을 하고 목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됐는데 요거 서로 대립을 또 합니다. 관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이근호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06년 2월 달에 교체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신태유가 관찰사로 1906년 1월 달에 부임하죠. 1월 달에 부임해가지고 2월 달에 관찰사의 임무를 이양받고 활동을 하는데
감찰사 이군으로 1906년 2월 교체되기 전에 경북 41개군의 사립보통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뒤에도 이 학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사재를 1,000원을 희사하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 당시 1,000원이라고 하면 요사이 돈으로 한 1억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국밥 한 그릇이 5전 10전이니까 1원이라고 하면 국밥을 수십 그릇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뭐 엽전 하나가 1전이고 2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구라든가 이런 데 많은 정도 있으면 대지주로 엄청난 부자였죠. 서상돈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 자산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이런 데 있는 부자들, 천석군, 만석군 이런 사람들, 천석군은 한 10,000원 정도의 어떤 수익이 생기는 사람이 한 천석군, 만석군은 한 10,000,000원 생기는 거죠. 그 당시 뭐 천석군, 만석군은 뭐 예를 들어서 청도에 그 제일 부자가 만석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9,800석 했는데 만석구이죠. 요새 수익으로 그 쌀 나오는 거 전부 다 그래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 당시 돈으로 요새 돈으로 계산할 때는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집안하고 다 나눠 쓰는 거죠. 옛날 부자들은 자기 안 씁니다. 동네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해야 되죠. 집안 사람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 협정하기 위해서 군의 경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큰 돈 쓸 일이 있으면 동거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100만 원씩, 2천만 원씩, 몇만 명씩 해야 됩니다. 청도에 그 박시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도의 제일 부자죠. 청도에 가면 그 선마루라 그러는데, 그 우문댐 그 밑에 있는 마을인데, 이 청도에서 9,800석 했는데,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청도에 박시묵이도 돈 좀 내라 이래 됐습니다. 처음에 3,000냥 냈죠. 3,000냥 냈다가 이 적다 이래가지고 또 더 냈습니다. 한 2,000냥 더 냈기에 그것도 적다 해가지고 경상군수한테 잡혀갑니다. 그 당시 청도군은 보다 경상군이 조금 더 격이 높았거든요. 가가지고 2달 동안 감옥에 같이 있다가 나옵니다. 8,000냥 내고 나옵니다. 8,000냥. 그 당시에는 뭐 부자들도 이 간의 어떤 그 간섭이라든가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박시묵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다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놈의 사회는 항심이 없는 사회구나. 항심이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돈을 가난한 서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 많다고 하는 소문 나면은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양반이라든가 지주들이 뺏어먹어야 되죠. 군수들 돈 많다는 소리 들으면 금방 좀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뒤가면은 뭐 이 서민들 벌벌 떨죠.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은 빨리 가지고 있는 돈 몽땅 내놔야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아나옵니다. 그런 세상인데 돈 벌 생각, 항심이 어디서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항심이 없는데 무슨 항상이 있겠습니까?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 맹아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학교에서 하지만 그런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생각도 못할 사회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야 할 사회가 그 당시 임진왜란 끝나고 나가지고 조선은 망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죠. 새로운 세력이 교체되어 가지고 사회를 주대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되는 사회인데 우리는 그걸 못했죠. 그래서 결국 나라도 빼앗기고 어렵게 살고 남북 분단되고 지금 이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제 선거판 일에 보면서 참 한심하구나. 서로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더라고. 나는 진짜 이거 희망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하고 이래 서울 올라갑니다. 그런데 1900년 1월달에 왔던 관찰사 신태우는 학교 설립, 교육과 개몽 사업을 하면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새로운 관찰사 신태우의 공적은 인정하지만 요 이전에 이근호의 어떤 그 업적은 깡그리 무시해버렸죠. 이근호 서울에 올라가서 보기에는 좀 억울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가지고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근호는 1906년 4월달에 교과서의 편집, 단행을 통해 학교와 교육 활동을 진흥하고 학술을 전국에 널리 펼치기 위한 단체인 강학사를 서울에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근호는 강학사의 참모원이 되고 경상도 유생 김진수, 김호규 이런 사람들은 이근호 후원 아래 강학사에 참여합니다. 이 당시 이근호는 그 당시 서울에서 있던 신문사인데 국민신보에 신태우가 학교를 설립한다고 청하고 각부 인민들에게 늑연 착복했다 하는 이 광고를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서 신태우를 지원하고 있던 방문사의 유생들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이 방문사와 강학회가 바로 갈등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근호와 연결해서 강학회 회원으로 향리 출신의 유생들이 대립을 하죠. 신태우와 관찰부와 밀착된 대구 지역 상인 출신들하고 향리 유생 출신들하고 여기서 또 서로 대립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문사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인민대의소를 만듭니다. 서상돈, 김강조. 이거는 그 민회라고 하는 겁니다. 민회.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시도하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인민대의소가 1906년 8월에는 대구부 민의소로 변경을 하고 애국정신과 성업사성을 강토한다. 국민의 의무를 고취한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문사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죠. 서상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상인 세력들이 만드는 게 바로 강문사입니다. 1907년 1월 29일 강문사 문회를 열고 이 대구 강문사 문회를 대동 강문회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서상돈이 발의를 하죠. 서상돈은 발이 넓죠, 그죠? 장사를. 그래서 부산에서 원래 국채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고 와가지고 대구에서 먼저 발의를 해버립니다. 원래 부산 겁니다, 이게. 대구에서 이게 먼저 시작해버렸죠. 그래서 전에 그런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시작을 할 때 양해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대구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부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처음 시작했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동네에서 그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보면 회장의 박혜령, 부회장의 김강재. 김강재는 어떤 사람이냐? 서상돈이 시찰관 할 때 동네 경무관을 했던 사람. 서상돈하고 밀접했죠. 서상돈 뒷배를 봐주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벼슬을 그만두고 대구 와가지고 서상돈의 사업을 도우면서 활동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서상돈. 그 다음 회원 장상철.
70유생입니다. 강영주 요 대구 사람이고요. 심정석 요 칠곡 그 선산 사람이죠. 김우군, 서병호 대구의 유명한 서예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윤하선 대구 사람이고, 정재덕 상주 유생입니다. 이종정 대구 사람, 기령수 선산 사람이죠. 이우열 성주 사람입니다. 방신규 상주 사람, 정규옥 대구 사람, 추교정 대구 사람, 대구의 추계 출신. 그 추미애 이 집안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사하거나 관찰부인 대구에 와서 정치적인 꿈을 꾸고 있던 유생들이죠. 서상권하고 전부 다 밀착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제보상운동을 발휘를 하니까 방학계 소속의 이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 시세에 따라죠. 그래서 참여를 하고 하는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강문사 문회에서 강문회로 변경을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휘했고 2월 21일 날 처음으로 국채보상을 위한 그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북후정 민중대회라 하는 건데 서문시장 그 북쪽에 있는 이 정자가 북후정입니다. 그 북후정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게 미니소 조직이죠. 여기 있는 그 앞에 미니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인민대의소와 대구시의소를 기반한 게 미니소인데 이 미니소의 조직을 변경해가지고 대구 단연 상체를 만듭니다. 구성원은 단연 상체의 구성원은 서장본 등의 대구 광문사계의 상임과 전직 관료들입니다. 의장의 전직 관료인 이현수입니다. 달성 출신인데 성주 나가다 보면 낙동강 우측에 기와집 오래된 게 있고 거기 서원도 있고 이런 데 있습니다. 그 출신인데 경주군수를 했습니다. 경주군수 할 때 의병들하고 싸우죠. 싸우다 도망치고 대구에서 일본 들어와가지고 의병하고 싸우고 이러던 사람이 이현수입니다. 이현주입니다. 이현주. 부의장의 방문사 계열의 상임 정재학. 정재학 여러분 알죠? 대구 훈영 설립해낸 사람입니다. 대구의 최고 부자죠. 그 다음에 총무 정규호. 여 맹약천 골목 있는데 그 진골목에 출신으로 그 관찰부에서 연결돼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정규호고, 제부 김병순, 본명이 김윤란이라는 의성 출신의 사람이죠. 원래 신분이 관노였습니다. 관노에다가 신분 해방되면서 대구 서문시장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푸주과를 했죠. 소고 백정. 그 부인은 그 옆에서 술장사를 했습니다. 매음까지 해가면서, 매음이 뭡니까? 여자 파는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1900년 전후 돼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서민이, 특히 간노 출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붙들리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돈 다 뺏겨. 그래서 생각했는 게 뭐냐? 나는 벼슬을 한번 사보자. 그래서 말 5필에 돈을 가득 싣고 관찰부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갔겠냐? 서상권 찾아갔겠죠. 돈 주면서 벼슬 하나 사왔겠어요. 그래 벼슬을 사가지고 했는데 이현주 이 사람 다음 타자로 경주군수가 됩니다. 가가지고 이때 서상기라 그런 사람을 책방으로 데려가가지고 김병수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이 경상도 관찰소에 주사하던 서상기라 하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책방으로 삼고 경주에서 군수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서리 출신으로 가가지고 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이 토색질을 했는지 경주 사람들이 몸살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마에 김병술, 김육란을 실어가지고는 경주 경계 밖으로 드러내버렸습니다. 요게 뭡니까? 삽작이라는 거예요. 삽작. 옛날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진비에 그 담 있죠. 흙담도 아니고 그냥 나무 이래 해가지고 얼거려가지고 했는 이 담인데 그 밖으로 드러낸다 하는 걸 삽작이라고 합니다. 삽작당해요. 그렇게 벼슬 떨어져 보죠. 그 다음에 뭐 토색하고 이런 거 이제 죄를 받고 갔다가 나중에 뇌물을 써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래 1905년경에 항성신문을 보면은 이 김윤란이 이름 바꾼다는 광고가 나오죠. 본인 이름 김윤란을 김병선으로 바꿉니다. 그래 대구에서 이름 바꾸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김병선이 갈 데가 없죠. 의성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 대구 와가지고 대구는 뭐 치안도 안전하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이 서상권하고 연결되었죠.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 대구 그 국제보상운동 그 기념사업회에 가면은 최고참 이사 그분이 이 김윤란의 손자랍니다. 보세요. 내가 그래 이 김윤란이 의성군 간노라는 걸 내가 찾아냈다 그랬지. 근데 누가 문제 아무도 안 보는 거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일기에 이 대구의 김병수는 본명이 김윤란인데 의성군 간노 출신으로 서문시장에서 이래 돈을 벌어가지고 경주 부윤까지 했다. 경주 사람 문제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찾아내가지고 책에다가 조르륵 써놔가지고 발표를 했더니만 대구의 국제보상운동 관계하는 그 이사 한 분이 금교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내가 왜 압니까? 우리 그 이사 중에 제일 고참 이사 할배래 가더라고. 그래 그거 왜 됐는데 그렇게 그선 큰일 나. 뭐 큰일 나고 그 책에 나오는 게인데 이렇게 나중에 또 그분이 극하더라고. 아니 금교수는 왜 가지고 나무 뒷구녕만 타고 다니느냐 이 카드라니까. 아니 그리고 있는 사실만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뒷구멍을 파는 거냐고.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인데 그 카드를 그래 나도 성질 좀 내버려. 강학회계열은 이현주도 강학회계로 이루도 강의하고 그래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서상돈, 징세장, 시찰관, 검세관 등을 역임했는 사람이고 이 벼슬을 가지고 내장원에 세금 대납을 했고 수조권을 장악하려. 그래서 그 서상돈 밑에 김병순, 최영달, 서금순, 서봉기 유명한 대구의 서상일의 아버지가 바로 서봉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몇 명을 따져보면은 이 국제보상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출발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국제보상 기념사업회가 이제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등재를 하면서 이 몇 년 전에 거창하게 출발했다고. 나한테 그 국제보상운동 관련 이 전국적인 회의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학술회의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가가지고 다 추천해 줬습니다. 각 지역의 국제보상운동 관련 논문 쓰는 사람들을 수습해가지고 힘을 짜가지고 그 학술회의를 했죠. 그래서 누구는 충청도 거, 누구는 전라도 거, 누구는 강원도 거 이래 쭉 하고 나는 이제 거기에 처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못했어. 국제보상운동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또 국제보상운동 관련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내가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 서상돈이라든가 김강재, 김병수, 최영달, 서봉기 이런 사람들의 그 당시의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비판적이라고 해요. 그 대구에 그 가면은 매일신문사 옆에 그 성당 있잖아. 무슨 성당입니까? 그 계산성당에 그 고모라 그러는 노인이 내한테 찾아가지고 범 교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왜? 이 서상돈이 이 계산성당 설립하는 중요한 그런 공로자인데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의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바로 내가 그 이전에도 알았지만은 근데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상돈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계산성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건 학교 쪽으로 전부 다 서상돈 가수원이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전부 다 이 계산성당에 기부를 하고 해가지고 그 대구 천주교 교회에서는 좀 진짜 하늘끝이 떠받는 그런 사람들. 서상돈은 묘가 된지 압니까? 바로 요 천주교 공업묘지 여기 있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은 저쪽으로 이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그 중간에 서상돈 묘, 그 아들 서병학의 묘 다 있다. 묘 그야말로 잡초가 우거지고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산책하면서 가끔씩 올라가는데 야 이렇구나 이 하고 말지만은 그래서 전부 다 서상돈을 비롯한 한통속들 그 다음에 대한협회 대구지회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서울에서 대한협회가 만들어지죠. 1908년 1월 3일 대구에서 발기를 합니다. 조병희, 이교섭, 이석준, 박혜령, 서봉기, 서흥균 이런 사람들 즉 이루와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다 많습니다. 조병희 영양 사람이죠. 박혜령 달성 사람, 서봉기 대구 사람이고요. 서흥균 대구 사람이고요. 1908년 1월 50일, 1월 25일 달봉소학교에서 발기를 하고 설립은 3월 25일 합니다. 대구지회는 이루 등 광학회 계열의 인사가 주축이 됩니다. 활동 목표는 교육진흥과 식사농업, 사회개방, 대한협회 본회 서울에 있는 그 활동 목표와 활동을 여기에서 표방을 하고 시작을 하죠. 이루가 평입니다. 이 당시 이루가 제일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대한협회 본회에서 보내는 강령을 해설하면서 이루가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아주 잘하죠. 나는 이루가 상인 출신인데 역시 그 이루가 상노대도 하지만 사회활동 적극적으로 했구나. 또 교육도 신교육에 물을 먹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설에서 교육보고가 산업개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제라는 걸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 다음에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 민권을 확립하자, 인민중심의 행정제도의 개선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반봉건적인 민권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그래서 대한협회 대구지회의 활동 과정에서 학교 설립 몇 개가 됩니다. 법률야학교, 국문야학교, 노동야학교. 그리고 여기에서 생도들의 단발 문제와 교육, 정신교육장으로서의 학교를 거론하고 또 협성학교 임원 개선과 학사행정 등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성학교는 대구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그 중등교육기관이죠. 누구는 뭐 경북고등학교 전신이라고 하는데 경북고등학교 상관없습니다. 뭐 저들끼리 전신이라 그러는 거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몽, 객사했죠. 관찰부의 객사를 뜯어냅니다. 그 다음에 안동협동학교 교원 및 생도의 의병 피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합니다. 이 1907년, 8년쯤 돼가지고
이 의병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때 의병장인 한 사람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동 협동학교를 기습을 해가지고 협동학교 교사들을 죽이고 학생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의병을 비난을 하는데 그때 대한협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걸 선도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1월 2월에 시작돼가지고 1910년까지 계속되는데 1908년 후반기 1909년쯤 돼가지고 모아놓은 국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아놓은 국채보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많은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학교 설립하는데 쓰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협회 대구지회도 국채보상금을 활용해서 보통학교를 설립하자 하는 논의를 또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산흥업 식림장려 외에 어떤 식산흥업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나무 좀 심어가지고 뭘 해보자 하는가. 그래서 근대적인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 당시에 서상돈이 그 일본 유학 갔다 왔는 이모라는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식림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뽕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서상돈. 그 뽕나무 심었는 게 어디냐면 삼덕동 그 일대죠. 신천변입니다. 모래땅입니다. 뽕나무는 모래땅이 잘 되죠, 그죠? 뽕나무를 쫙 뽕밭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누에를 키워서 누에 꼬치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실로 만들어서 비단을 짜가지고 국내외로 수출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을 많이 벌었는 걸 가지고 국채를 보상하자 하는 논의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일찍이 섬유산업이 발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히 그 앞산 밑에 월성도 그 일대가 옛날에 이 제사공장이 엄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섬유산업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사실. 내가 이 가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더라고. 내가 뭐 이런 거 공부할 뭐 능력도 안 되고 해가지고 내가 논문을 써가지고 그냥 이 얘기만 하지. 대구시에서도 이런 걸 잘 안 받아들이더라. 자, 대구지 회원 대한협회 회원이 전부 다 127명입니다. 대구, 경북 각 지역에서 모인 부호 및 전현직 관료 그리고 유생들 상임 출신의 대부호는 찬의장 정재학 총무 이루 등이고 지주 관료 출신으로는 요 관료 출신이라고 하면 바로 경상도 관찰부의 이서 출신이들, 이속 출신들, 서공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성공기, 평의원 이종면, 장상철, 건서구가 저자 봉화 출신인가 이랬습니다. 회원, 서병호, 이장우, 대구 사람이죠. 이현주, 아까 얘기한 달성선, 정혜봉, 서병규 그래서 지주 관료 출신. 그 다음에 대한제국 관료 출신. 그 다음에 군인 출신. 대구에서 그 관찰부에 소속된 군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쭉 합니다. 전부 다 보면은 지주, 전현직 관료 여기에 유생들이 좀 참여하죠. 그 다음에 대구 외지역 출신 관료 유생 박혜령 달성, 정재덕 상주 출신, 평의원 박기동 합천사람. 원래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나라 망하는 걸 보고 그 을사조약 입고 나가지고 이제 고향 합천으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생각하고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와가지고 이 사람이 글씨를 잘 쓰거든. 서병호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 놀다고 이렇게 망명을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대구에 정착해가지고 서예가로서 유명합니다. 그 동아사 옆에 그 파괴사 있죠. 파괴사 현판 글씨를 누가 쓰느냐 하면은 이 박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씨를 아주 잘 씁니다. 서예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친일적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박해련도 친일적으로 좀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체로 나중에 독립운동도 하고 좀 바른 길을 갑니다. 가는데 박기동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영양 출신의 조병희 이 사람은 서울 올라갔다가 개명을 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서 야단 나죠.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후배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서울로 도망을 쳐버려요. 영양에 영양에 가면은 전에 누구로 시인 조 누굽니까? 어? 조지훈. 조지훈의 아버지인가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양에서 제일 성공했다. 그래서 영양 이 주실이잖아요, 그죠? 이 마을에 일찍부터 이 기하를 해가지고 기하 성각자들이 많죠. 일찍 학교를 만들어죠. 여기에 있는 학교는 쪼매난 기와집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마루도 있고 한데 돌아설 틈도 없는데 거기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젊은이들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이때 전부 다 가가지고 하는데 영양을 주실마을을 참 개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대구에서 활동합니다. 사돈의 청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집에 와가지고 대구에 출입하면서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태 그 사람은 원래 거제 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와가지고 달성에 하원 있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선국권 회복단 총명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죠. 그러나 1930년대 가면 조금 친일적으로 변질을 해버립니다. 간성은 최원식 여전에 가면은 고산 이쪽에 달성 803 밑에 이 인천 최씨들이 꽤 많이 삽니다. 고산에도 살고 뭐 이러는데 그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생인데 대구에 와서 활동을 하고 달성 군지를 이 사람이 씁니다. 그 다음에 김재일 고령 출신이죠. 고령 출신. 그 다음에 강신우 상주 출신입니다. 상주에 가면 동대의 진주강씨도 유명합니다. 동아제약 여러분 알죠? 강신우 회장이 바로 이 집안 출신입니다. 석주 이상용하고도 이 집안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석주가 만주로 망명할 때 거쳐가는 기차 타려고 하면은 뭡니까 추풍령이라든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이 집에 와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이 집에서 하룻밤 묵고 만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신우, 정인탕, 예천 용궁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용궁이 예천 소설, 요새는 예천 소설이지만 용궁현이었습니다. 내가 옛날 용궁현 출신인데 용궁현 남하면 지보촌 출신이라고 내가 우리 마을 옆에 동네 정씨들 같이 사는데 그 출신이라 이진석 성주 출신이고 조인석 영양 출신 조병희하고 조인석 대구에서 같이 활동합니다. 나중에 조선 총독부 정치원 참의하라고 거절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시인 조지현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조병희는 매천 대장, 그 다음에 이순우 성주 사람, 그래 전부 다 지역에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중앙정부나 관찰부의 하국관리, 그리고 지방관아의 하국관리들. 이들은 전부 다 일본 침략 세력과 이 당시에 이미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부호 및 전현직 관료, 이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 과정에서 수립된 수탈기구에 참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획득을 합니다. 타협적인 경향이 있었다. 일제 침략 세력과 타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외세 침략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돈 버는 데만 설치. 이때 보면 대구 농공은행 1906년 6월 달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농공은행을 설립하잖아요. 왜?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공은행을 만들고 이 한국인을 수탈하는 그런 역할을 먼저 시작하는 은행인데, 은행장 이석진, 주주 김병순, 서병호, 정교, 서상돈, 이장우, 최만달, 이병학, 전부 다 앞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수영조합, 수표 끊고 이래 해주는 결제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수영조합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영조합의 조합장 이석진, 조합부장 최만달, 평의원 이병학, 이경천, 정혜봉, 문봉준, 이런 사람들. 대구의 유력한 가문들입니다. 동양철식회사, 바로 우리나라 토지 수탈을 하는데 앞장선 철식회사 아닙니까? 대구지회의 설립위원으로 이병학, 정혜봉,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농회 경북도지부 지부장의 박혜령, 부장 서봉기, 평의장 서상동,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일제 침략 세력과 연결돼가지고 그 지원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또 관료 출신으로 1908년 7월 달에 회장 박혜령 등이 이런 활동을 하다가 간직에 임명이 됩니다. 서상돈이 전부 뒷배를 봐주죠. 그래가지고 박 회장은 회장인 대한협회 회장이었죠. 박혜령은 칠곡군수로 나갑니다. 평의원 김명준은 장기군수, 포항 옆에 장기 있죠. 장기군수. 차회장 정재학은 계령군수. 김천에 가면은 계령군이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계령면인데 옛날에는 계령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1905년 전, 1900년 전후 됐을 때는 군으로 일시 바뀌는데 그 군군수로 나가. 평의장 서병호 신령군수, 영천에 그 신령현이 있었죠. 신령군수. 이경선 양군수로 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활동하면서 일제에 붙어가지고 희생하면서 전부 다 군순이 뭐니 다 나쁘. 그 대구지의 주회원 보면 전부 다 일제가 장악한 대한제국 관료로 나가고 일하니까 친일학 경향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당시 소문이 나기를 대구지회와 일진회가 합동을 하려고 한다 하는 소문까지 나와. 대구지회의 근거 요인이 좀 그 어떤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죠. 또 1910년 4월 달에 대구지회 회원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본 공진의 방강란을 조직합니다. 일본 전역까지. 총무 이희루, 회원 박재현, 박기돈 이런 사람들이 참.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본 공진회가 주최하는 만국 박람회에 가보니까 대구 출신의 가난한 선비 가족을 데려다가 공진회에 전시를 했습니다. 왜? 조선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고 인종학적인 열쇠를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를 증명하기 위한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그게 막 신문에 나고 야단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협회가 간 한계입니다. 외세 침략이라는 현실인식이 부족했다 이런 점. 관료로 임명되고 경제적 수탈기구에 참여했다. 결국 일본 침략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10년도 되면은 일제 침탈기구 식민지 통치기구에 참여를 합니다. 통치기구 군석이 면장 등 하급 관료로 대한협회 회원들이 16명이 들어갑니다. 경제적 수탈기구 금융기관 설립 및 주주에 24명입니다. 대한협회 대구지회 활동 이제는 대구 수영자 농구은행, 대한농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대구은행, 경일은행, 경상합동은행, 금융자 여기에 전부 다 또 관여를 해가지고 돈 법니다. 또 관변단체 대구부협의회, 경상도협의회, 경상북도협의회, 경상북도 평의회, 중추원 여기에 대한협회 회원들이 13명이나 들어갑니다. 대구 참사 및 대구협의회에 참여하는 사람 이루, 서병조, 이종면, 서병조는 누구 아들입니까? 서상돈 아들이죠. 이종면, 정해붕, 이장우 이런 사람들 나중에 돈도 모으고 그림 같은 거 엄청 모아가지고 영남대에 무슨 운전 콜렉션이라든지 이런 게 영남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전부 침입합니다. 이병학, 정재학, 서기학, 경상북도 협의회 또 정재학, 정해붕, 경상북도 평의회 정해붕, 이장우, 박찬동, 조인석. 그 다음에 중추원 참여로 가는 사람이 정상철, 정재학, 정해붕, 이병학 최고의 그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 706인에 속하는 사람들. 또 유교 관련 관변단체 국민협회, 대구교풍회, 유도진흥회, 경학원 이런 데 8명이에요. 국민협회는 장상철이라고, 대구교풍회는 서병구와 정해붕이라고, 유도진흥회는 이진석, 박찬동, 박병현, 장상철, 장해, 서병호, 이덕구, 박기돈, 이종면. 대구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돈 많고 참 인격자로 이 대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내세워가지고 별 행사를 다 합니다. 따지고 보면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소수의 사람이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윤상태, 김재열, 최혜윤 이런 사람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경 영남 출신 인사, 전현직 단임 보수적인 유생 및 계몽적인 유생, 신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 등으로 구성된 회원이 615명, 서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영남 출신. 그 중에서 전현직 간호는 50명, 8%입니다. 과거개혁 이전의 단직으로 소수가 있고, 과거개혁 이후에 신학문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반려가 된 사람들 다수가 있고, 또 상경에서 유학하거나 일본에 유학했던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 당시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사립학교, 육군무관학교, 일본 유학을 했던 사람들 다수, 그 다음에 상경 유학생, 신학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 경상도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했던 박상진 의사 같은 사람들이 이때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의병했던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고 막 합니다. 보수적인 유생이죠. 을미 의병 이후 상경활동했던 의병 출신자들, 교남교육회에 협조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을미 의병 이후에 상경하여 구운동을 하고 있던 의병 출신, 보수적인 유생, 또 신학문을 배우는 가정의 유린 출신의 청장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남교육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성향을 쭉 보면 역시 친일적 관료지향적이었다. 보십시오. 친일적 관리, 회원 615명 중에서 친일적 관료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직 경영자 113명, 전체 615명의 15%입니다. 한말 간직 경영자 50명, 전부 다 합치면은 163명인데
이 615명 중에 226.5%가 관료입니다. 그 113명 중 32명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와서 초대 부임하는 데라우지 총독 부임하면서 많은 사람을 관료로 임명합니다. 왜? 자기 총독 식민 통치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때 32명이 관리로 나갑니다. 이때 나가는 게 친일파죠, 그죠? 1912년까지 또 49명이 간직에 임명됩니다. 초창기 친일 세력이 됩니다. 619명 중에 간직 이미 했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대부분의 간직에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면서 민족운동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국권회복운동을 하는데 신민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달성친목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동청년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료지향적이었다. 또 일제 식민지 통치기 위해 재편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달성친목회. 이거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조금 한 걸음 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올바른 신교육을 받은 제대로 뭐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근우, 김용선 등이 발견하는데 청년의 교육 실업 장애를 표방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유망한 청년들을 단결시켜서 반일 사상을 고취하고 있는 게 이 단체입니다. 활동, 교육과 실업 장려, 교남교육회와 연결된 활동, 하부조직인 법률야학 강습소, 학위 강습소, 청년체육구락부 등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독립운동 단체로 발전하죠. 조선국권회복단으로 발전하는데 국권 상실 이후 이 단체는 지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3년 9월 달에 서상일이 만주라든가 노령을 여행하고 온 다음에 이 달성친목회를 재형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국권회복단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1919년 국권회복단 중앙총부 사건이 발생할 때 이때 대구경찰서 순사 박준영의 봉명서를 보면은 봉명서 내용에 조선 청년을 규합하고 암암리에 배일 사상을 고취하고 있는 단체라고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권 회복을 위한 어떤 이 계몽적 활동을 벌이고 있던 게 달성친목회가 하는 겁니다. 달성친목회 부속기관이 강의원 간친입니다. 간친회입니다. 요 박준영을 보면서 보면은 해외 유학생 및 조선 내의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계획으로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하여 강화를 행하고 청년의 체육을 겸하여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척 가장하였으나 내면에 있어서는 친목회와 강행동을 같이 하고 강행단친회가 암암리 불령선인, 불령선인이라는 뭡니까? 불순한 조선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을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조선인은 불령선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불령선인과 김역을 통하며 또는 불온 학생들을 단결하는 거동이 있다. 독립운동 단체고요. 활동, 학술 강의를 통한 지식개발,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가이다. 독립운동의 역군을 키우는 그런 단체로서의 달성친목회라 하는 걸 이야기하고 강의원 단친회라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국권회복단이 돼가지고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로 최종 나가고 있습니다. 즉 1914년 서상일이 달성친목회를 제공해서 독립운동 단체를 이행한다. 회원은 4,500명이다. 경상남북도에서 지주 출신의 성각적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구에
이 4,500 명이 당시 모여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들의 강연 단체의 회원이었고 또 이 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연 단체가 40~50명으로 결성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대구에 왔습니까? 대구에서 뭐 잘해보려고 왔죠, 그죠? 식민지 시대에서 이들은 할 짓이 없었습니다. 뭘 합니까? 교수를 할 수도 없죠. 돈은 있죠. 그래서 대구 와가지고 장사라도 좀 해볼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대구에 모여듭니다. 전부 다 지연, 혈연, 학연으로 연결된 부호 및 유력자의 자세입니다. 또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원, 서상일, 아까 그 서봉기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윤창기, 정문일, 김진만, 서병규, 이시영, 이근우, 김용선, 서기수, 허백, 윤세리, 박용태 전부 다 대구 주변 또 아니면 경상도 일원에서 모여든 그런 인물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지식출신 20대 청년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 남해우 고령 사람이죠. 보성 법률학교 교수를 하고 대구에 일시 정착해가지고 활동했던 사람.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에 상해 임시정부 법무차장을 하는 사람이 남영수죠. 김재열 국권회복당 강복회에 참여를 하고 김유덕, 김유경, 종형제 청도 출신입니다. 청도의 저쪽에 어딥니까? 경산에서 청도 넘어가는 고개 있죠. 거기에 역도 있고 그죠? 삼성현 이쪽에 출신인데 청도 지역의 부호였습니다. 이 종행제가 와가지고 대구에 와서 장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서병용 당일에서 달성 출신, 배상겸, 정순영 성주 출신입니다. 이 정순영은 나중에 국권회복당 강복회에 참여해가지고 1920년경 만주로 망명해서 만주에서 의병장 조모가 조직하는 대한독립당에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독립당 국내지단을 결성하는데 중심으로 그 뒤에도 만주에서 각종의 활동을 하다가 국내 귀국해서 죽었는데 성주 출신인데 대단한 인물. 성주에 가면은 저 서쪽으로 그 가야산 넘어가는 그 동네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 내가 이 사람 이 편지를 내가 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방문을 거기 가가지고 이 집안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저 급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자꾸 미루타고 내가 지금 이 독립운동가 연구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줘야 될 사람 엄청 많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더 해가지고 다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후손들이 잘 못 살아요. 자기 할아버지 신경 쓰고 살 겨를이 없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는 줄도 몰라요. 박영모 합천사, 홍주일 청도사, 청도 우문댐이 있는데 있죠, 그죠? 서울사. 이런 사람들은 미국상 제조업, 전당업, 은행원 이런 걸 합니다. 왜? 식민지 청년 지식인으로서 할 일이 없는 거죠. 겨우 한다는 사업이 미국상 제조업, 전당업, 은행원. 더 할 게 없어요. 지방의 중소기업은 농업자본을, 상업자본을 이제 투자를 하는 정도죠. 또 신교육을 통해 신사상과 식물을 수용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제 상업활동을 통해서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단체에 참여한 거 서상일, 박영모, 남형우, 신상태, 김재열, 정물, 이시영, 정순영, 홍주일, 강복회 참여. 끝냈습니다.